다른 남자 품에서 외로움을 달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발 용서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지내며 손녀딸을 돌봐주며 지내던 평범한 엄마이자 할머니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작은 한마디로 시작해 며느리의 불륜까지 목격하게 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였어요. 거실 한켠에 앉아있던 나는 커피잔을 든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이들이 웃고 있었지만 오전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들은 말이 떠올라 머리가 복잡했어요. 요즘 친자식 아닌 줄도 모르고 키우는 가정이 그렇게 많다네. 오죽하면 유전자 검사가 유행이겠어.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반. 유치원에서 손녀 하윤이가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팔이 내 무릎에 감기고 땀 냄새와 햇살 냄새가 섞여 왔어요. 그 냄새를 예전엔 참 좋아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릴 적 뛰어놀고 돌아왔을 때랑 똑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 가끔 이상한 불편함이 생겼어요.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엔 없는 연한 갈색빛의 눈동자. 하윤아, 오늘도 수영장 다녀왔어? 선생님이 나보고 물속 인어 같대. 그래? 그 선생님 참 말을 예쁘게 하네. 그 아이가 손짓하며 떠드는 사이 내 마음속엔 말 못할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휘정이가 요즘 들어 수영장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하윤이가 물에서 감각이 좋대요. 코치님이 잘 가르쳐서 그런가 봐요. 그 말투가 어딘가 들떠 있었어요. 늘 차분하던 애가 요즘은 화장도 진해지고 웃는 얼굴도 많아졌습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 며느리가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쩐지 평소와 많이 달라 보였어요. 표정에서 불안한 설렘 같은 게 느껴졌달까. 그날 밤 나는 며느리가 두고 나간 가방을 치우다가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녁 7시 강사님과 개인 레슨. 레슨이라 근데 왜 토요일 저녁이지? 그날부터 나는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 의심이 얼마나 비열한 건지 알면서도 멈추어지지 않더군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가볍게 말을 건넸어요. 휘정아, 요즘 하윤이 수영 배우는데 재미있나 봐? 네, 완전 좋아해요. 덕분에 저도 같이 배우고 있어요. 너도? 네, 운동 좀 하려고요. 강사님이 어른반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강사님과 개인 레슨이라는 게 자기였던 걸까? 하지만 웃는 표정 속에 묘하게 떠는 손끝이 보였습니다. 그 미묘한 흔들림이 내 마음에 불씨를 키워버렸어요. 그날 밤 아들은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하윤이 재우고 수영장 좀 다녀올게요. 나는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동네에 사는 친구에게 손녀를 부탁하고 바로 차 키를 챙겨 나섰습니다. 수영장 앞 주차장에서 나는 시동을 끄고 수영장의 유리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반짝이는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 수영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 맞은편엔 남자가 있었어요. 어깨가 넓고 피부가 까맣게 그을린 젊은 강사.
둘은 물속에서 자꾸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엔 어쩔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즐거움과 긴장, 그리고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인 듯 보였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가 여자로 보였습니다. 아니,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의 괜한 의심과 오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며느리의 휴대폰을 훔쳐보고 싶은 충동이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폰을 보고야 말았죠. 잠금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오늘은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박코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손끝이 얼어붙은 채로 나는 그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윤이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할머니 이거 봐.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야. 그 아이가 내게 폰을 보여줬습니다. 물속에서 웃고 있는 하윤이,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그 옆에 팔을 감은 박코치가 있었어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웃는 그 순간 내 속에서 울화통이 치밀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여전히 며느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엄마, 희정이 고생시키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해요. 요즘 일이 힘든 건지 예전 같지 않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흔들어 놨어요. 이웃이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요즘 젊은 남자랑 다니시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말이에요. 아드님 같아 보이지는 않던데 누구예요? 내 귀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확실히 알아봐야겠다. 이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그건 내 아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일이었으니까. 확인이 필요했죠. 며느리가 목욕 후 거실로 나간 사이 나는 몰래 그녀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퍼 안쪽 작은 포켓에서 영수증이 하나 나왔습니다. 5모텔 카드 명세서였어요.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 그날 며느리는 수영장 야간 수업이 있다고 했던 날. 내가 미처 끝까지 미행하지 못한 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영수증을 쥔 채 서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가방이 떨어져서. 겨우 그 말을 하고 뒤돌았습니다. 등 뒤로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건 분명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려움은 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침대에 누워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내 속에서 억장이 무너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평화로운 일상이 전부 가짜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떠올랐어요. 하윤이의 눈동자, 그 갈색 눈동자. 며느리의 일탈은 처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하윤이는? 다음 날 나는 아들과 손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모아 조심스레 봉투에 넣었고 수소문에 유전자 검사하는 기관으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가능할까요? 친자 관계 확인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심장이 몸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유전적 일치율 0%. 결과지를 쥔 손이 떨렸어요. 머리로는 믿기지 않았고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징후가 사실이었다니. 나는 멍하니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내 옆을 스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죠. 하윤이가 내 손녀가 아니라고? 이 말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동안 함께 웃고 울고 안아주던 그 시간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고,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해맑게 웃던 모습, 내 품에 안겨 잠들던 체온. 그건 진짜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을 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 혹시 수진이랑 사이 안 좋아요?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어요. 아들의 눈은 진지했어요. 그 애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 지켜야 할 건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나는 겨우 그 말을 내뱉고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하는 공포가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내게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저 피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무슨 소리니? 그냥 예전 같지 않아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에 대한 비밀도 두려운 거였을까요? 들킬까봐, 무너질까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불륜의 끝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나는 며느리를 다시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 그녀는 하윤이 친구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뒤따랐고요.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어느 한적한 모텔이었어요. 5호장 모텔 영수증에 적혀 있던 바로 그곳.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며느리의 손을 잡더군요. 두 사람은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내 눈앞이 하얘졌지만 핸드폰을 집어들어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왜 그랬니 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애가 무너지는 걸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또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모텔 증거를 시작으로 며느리의 비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외출 시간, 통화 내역, 수영장 가는 시간, 모든 걸 다 써 내려갔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야 내 아들이 다칠 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점점 느슨해지는 듯 했어요. 그녀는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올 때면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하윤이를 볼 때면 눈에 미묘한 죄책감이 비쳤습니다.
할머니, 하윤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그 작은 팔을 받쳐 안으며 나는 또 눈물이 나더군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사랑받아야 할 아이일 뿐인데.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죠. 며느리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 중 하나에 남자의 품에 안겨 웃는 그녀의 모습. 그 배경 뒤로 보이는 날짜가 문제였습니다. 그날은 하윤이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시기였어요. 즉, 분류는 오래전부터였더군요. 그날 밤 나는 며느리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왜 그랬니? 라고 묻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어요. 문을 열면 우리 가족은 끝이니 용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무슨 소리야? 요즘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요. 괜히 불편하게 해드렸죠. 그녀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언제나 진실은 숨기고 있었어요. 괜찮다. 몸 챙겨라. 나는 겨우 그 말을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가 등을 돌리는 순간 내 눈에 맺힌 눈물이 떨어지더군요. 며칠 후 아들이 출장을 간 사이 며느리와 하윤이는 외출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나는 따라 나섰습니다. 수영장 근처 카페에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2시간쯤 지나자 희정이와 그 남자가 함께 나왔어요. 둘은 아이 앞에서 손도 잡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모든 걸 다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이 흐릿하게 찍혔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해. 며느리가 잠든 새벽, 나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가방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 바다로. 바다. 아들과 하윤이를 두고 그 남자와 바다로 가겠다는 뜻일까?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다. 나는 그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어느 정도 증거를 모은 뒤 나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승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놀라지 말고 들어. 왜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하세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너 희정이 믿니? 당연하죠.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 네 곁에 두면 안 된다. 엄마, 또 무슨 오해가 있었길래 이래? 오해가 아니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폰을 꺼내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뭐예요? 네 아내와 그 남자야. 수영 코치. 아들은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됐고요. 설마 아닐 거예요. 이건 하윤이도 네 자식이 아니더라.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병원 마크가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 직접 봐.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폈어요. 눈으로 읽는 동안 숨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종이를 구기더군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하윤이는 그럼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그날 밤 우리 집은 서로의 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만이 우리의 숨소리를 대신했습니다. 깊은 밤 거실엔 아무 불도 켜지지 않았고 아들은 테이블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유전자 결과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나는 부엌 문틈에서 아들을 바라봐야만 했죠. 한참을 울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앉아있는 아들의 등. 그 모습은 어린 시절 내가 지켜주던 그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지켜줄 수 없네요.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엄마,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그를 짓눌러 버리고 있는데 모든 말이 무의미했으니까요. 하윤이는 그래도 제 딸이에요. 아니, 제 딸이었어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웃음 같았어요. 그 애를 보면 아직도 웃어요. 아빠 하면서 뛰어오는데 이제 그게 다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살포시 감쌌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야. 하윤이가 널 사랑한 건 진심이었을 거야. 그 말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엄마 희정이는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정은 평소처럼 하윤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녀는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눈치를 살피는 듯 보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근데 왜 그래요? 희정아, 아들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윤이 내 딸 맞아? 그 한마디에 그녀의 얼굴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묻는 말에 대답해. 하윤이 내 딸 맞냐고. 휘정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유전자 검사해봤어. 수지는 숨을 들이키며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 검사했어? 나 몰래? 그래. 몰래. 순간 그녀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변명은 하지 않더군요. 미안해요.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언제부터야? 그날 이후로. 그날이 언제야? 하윤이 생기기 몇 달 전쯤. 그럼 수영 강사야? 휘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침묵은 곧 고백이었어요. 아들의 손이 떨렸어요. 하윤이는 그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당신이 바쁘고 혼자 외로워서.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아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그 남자 품에서 달랬다는 거야? 그냥 그 한 번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아들의 목소리는 터질 듯 날카로워졌어요. 그 한 번으로 우리 인생이 다 망가졌어.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용서해줘요, 제발. 용서? 지금 용서라는 말이 나와? 아들의 눈이 피처럼 붉어졌습니다. 하윤이를 내 품에서 빼앗았잖아. 내가 사랑한 아내, 내가 지켜온 가정, 그 모든 걸 거짓으로 만들었잖아. 그녀는 울면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윤이는 그래도 당신 딸이에요. 당신을 진짜 아빠로 알아요. 그 말에 아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젠 아니야. 며칠 동안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윤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었고 그 웃음은 칼처럼 아팠습니다.
아들은 말을 잃었고 수지는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울었어요. 나는 하윤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하윤이.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 말이 목구멍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지켜야 할까, 떠나보내야 할까? 그 아이는 내 핏줄이 아니었지만, 하지만 내 사랑은 진짜였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은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눈밑이 깊게 패였더군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마음이요? 그래. 그게 맞는 길이야. 근데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그 말이 너무 슬펐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분노도 미움도 사랑도. 그냥 공허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 시간 동안 누가 하윤이를 지켜요? 나도 모르겠구나. 그날 이후 아들은 잠을 거의 자지 못하는 듯 했어요. 희정은 몇 번이나 말없이 눈물을 흘리다. 결국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떠날게요. 저 없으면 어머님이랑 남편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하윤이는? 그 아이는 당신들이 키워주세요. 그 아이에겐 죄가 없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망치지 마. 그러고도 아이 엄마야, 네가?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네가 만든 일이야. 왜 그렇게 쉽게 무너뜨려? 우리 가족을, 네 남편을, 네 아이를? 그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 안에 있던 외로움이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당신 아들은 늘 바빴고 저는 늘 혼자였으니까요. 그게 변명이야? 아니요. 그냥 이유예요. 변명도 용서도 바라지 않아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희정아. 어머니, 하윤이 꼭 행복하게 키워주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희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윤이는 울었고 엄마는 언제 와? 엄마는 잠깐 여행 갔어. 그럼 내일 와? 아니, 조금 더 있다가. 그 아이의 눈에 고인 눈물이 내 마음을 찢었어요. 아들은 벽을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들은 하윤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따라가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집 근처 공원 그네에 혼자 울고 있었어요. 며칠 후 아들에게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미안해, 하윤이 못 보고는 못 살 것 같아. 내가 데려가고 싶어. 어차피 당신 친자식도 아니고. 그 문장을 읽는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 문자 너무 잔인하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잔인한 건 문장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고 우리 가족의 시간도 그날로 멈췄듯 했죠. 어느 날 하윤이가 내게 물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 싸웠어? 아니야. 그냥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가서 화해시켜줄까? 아니야, 괜찮아. 그 아이는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울었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빛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희정이 집을 나간 뒤에도 며칠이 지나도 아들은 아이 방 앞에 앉아 문턱만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린 사람처럼 하윤이에 대한 고민을 하는 듯 싶었죠. 나는 그런 아들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니? 어떻게 우리에게 그럴 수가 있니? 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아들은 끝내 하윤이를 휘정이에게 보내기로 결심하더군요. 휘정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짐을 싸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머리채를 뜯어놓고 싶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손녀라고 믿었던 아이가 내 친손녀가 아니란 사실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억울하고 분합니다. 아들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몇 주째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렇게 성실했던 아이가 많이 힘든가 봅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지켜본 건 결국 내가 진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니까요. 밤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내가 그때 말을 하지 말았더라면, 그냥 모른 척 했더라면, 그 아이를, 그 손녀를 그래도 품었더라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진실을 알고 난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내 안의 상처도 그 아이의 웃음도. 몇 달 후 소문을 들었습니다. 휘정이가 그 남자와 재혼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혼 소송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재혼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는 멈추지 않았고 나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보내온 사진 한 장이 확인했을 때 모든 게 사실임을 깨달았어요. 웨딩드레스 차림의 휘정. 그 옆에서 어깨를 두른 그 남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해맑게 웃는 아이. 숨이 막혔습니다. 잔인하게도. 지 혼자 잘 살면 그만일 것을 우리 아들에게 과시하고 싶었을까요? 기이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그런 인간들이었지. 지금은 아들이 상처를 딛고 다시 행복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하소연 스튜디오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의 하소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